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상하함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9페이지 부분입니다. 자, 함께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각의 크기를 0도에서 360도까지의 범위에서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우리 어떻게 각을 표현했는지 한번 복습해보면 각은 여러분 이렇게 선 두 개가 있으면 사이에 끼게 되는 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45도라는 각을 본 적도 있고, 또 삼각형으로 치면 90도를 넘어가게 되는 둔각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있죠. 이런 120도 각에 대해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0도를 넘어가는 각도 존재했었죠. 가령 240도 정도 되는 각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얘들아, 여러분 우리는 최소 제일 작은 각인 0도부터 자, 가장 큰 각은 한 바퀴를 전부 다 돌았을 때의 각이죠. 최대 360도까지 0도에서 360도까지의 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음의 각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360도보다 더 큰 가령 450도 각 이런 각들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죠. 자,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각의 크기의 범위를 옛날에 배운 것보다 더 확장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확장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각을 정의를 할 건가 봐요. 자, 이거 보면 자, 평면 위에 두 반직선 OX와 그림 보이죠? OX와 OP에 의해서 각 XOP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운 내용이랑 똑같죠? 자, 근데 이 각 XOP의 크기는 뭘로 정의를 하냐면 OX의 위치에서 점 O를 중심으로 OP의 위치까지 회전한 양으로 정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OX를 시초선이라 이름 붙이고 OP를 동경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 이 OX, X축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시초선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자, 거기 아래에 보면 시초선은 처음 시작하는 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쉽게 이야기해서 이 시초선은 기준선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 시작이 되는 기준선. 자, 그리고 이 OP를 뭐라고 한다? 이 위에 있는 이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동경의 동자는 아마 한문에서 움직일 동을 쓰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선이 동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각 XOP의 크기는 기준선이 되는 OX에서 회전해서 OP까지 얼마만큼 회전했냐 이것을 각의 크기라고 정의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하나 의문이 떠올라요. 자, OX에서 기준에서 출발해서 OP까지 갈 텐데 OX에서 OP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어떻죠,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동경에 도착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아래쪽으로 돌아서 즉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크게 돌아서 동경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과서를 계속 보면 자,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시계 반대 방향을 무슨 방향? 양의 방향,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보면 아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크게 도는 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무슨 크기다? 음의 크기 방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의 크기는 회전 방향이 양의 방향이면 양의 부호 플러스를, 음의 방향이면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예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먼저 첫 번째, 자, 여러분 200도를 표현하고 싶나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여러분 기준이 되는 시초선을 그립니다. 기준이 되는 시초선 OX를 그리고 자, 다음 두 번째 각의 크기가 플러스 200 양의 반대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쪽으로 돌아서 돼야 되는 거죠. 200도니까 180도보다 조금 더 가야 되겠죠. 자, 그곳에 뭐를 놓자? 동경을 놓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XOP가 완성이 된다 라는 이야기죠.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30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선인 시초선 OX를 표시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30도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30도만큼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위치에 동경을 놓게 되면 이 각 XOP가 마이너스 30도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70페이지 부분입니다. 자, 70페이지에서는 여러분 일반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먼저 교과서를 좀 같이 읽어보면 자, 시초선 OX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각 XOP의 크기가 정해지면 동경이 돌아가지고 각의 크기만큼 돌겠죠. 그렇게 해서 딱 놓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동경 OP의 위치가 정해져도 동경이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이상 회전할 수 있으므로 각 XOP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대체 무슨 말인지 예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각 XOP의 크기가 30도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0도에 맞는 동경의 위치를 정할 수 있죠. 한번 같이 정해보면 먼저 시초선 OX가 있고 30도는 플러스 30이니까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올라가서 동경이 놓이게 되겠죠. 이렇게 동경이 하나로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 이 동경 OP를 보면서 각 XOP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선생님 아까 위에서 30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30도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위에서는 여러분 각이 30도라고 하고
이런 동경을 그려본 거고요. 지금은 질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 동경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동경 OP는 여러분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지금 그린 것처럼 그냥 위로 30도만큼 올리면 동경 OP에 놓이게 되죠. 따라서 얘는 당연히 30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30도만큼 더 갔기 때문에 더 가도 이 OP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죠, 동경이. 그래서 360도 곱하기 한 바퀴니까 곱하기 1에 플러스 30. 그래서 390도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얘가 두 바퀴를 돌고 30도만큼 더 가도 이 동경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동경 OP를 어떻게 읽을 수도 있다? 360에 두 바퀴 돌고 30도만큼 더 갔다 해서 750도로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음의 방향으로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시 위로 30도만큼 올라가도 동경이 여기 놓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각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치면 360도 곱하기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0을 하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330이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얘를 읽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일반적으로 좀 나타내는 이 모든 각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각의 크기를 읽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바로 일반각이라고 나타내요. 그럼 대체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나타냅니다. 360도에 아까 여러분 한 바퀴면 1, 두 바퀴면 2, 거꾸로 한 바퀴면 마이너스 1등이 들어갔죠. 근데 정확히는 몇 바퀴 돌았는지 우리가 이 그림만 보고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기에 미지수 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항상 플러스 30은 뒤쪽에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얘만 뒤에 붙여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n의 값의 범위는 뭘까요? 자연수인가요? 1, 2, 3, 4 한 바퀴 두 바퀴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한 바퀴 마이너스 두 바퀴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n은 음수까지 포함하는 정수 단위라고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알파도 n은 정수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일반각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왼쪽에 보면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이 알파의 크기는 보통 0부터 360도 또는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내는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나 답들은 다 위에 있는 0부터 360도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니까 우리는 일반각을 쓸 때 이 마지막 알파를 어떻게 해야 된다? 0부터 180도 사이 값으로 맞춰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1120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뭐냐면 1120도가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각은 무엇이냐? 이게 질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먼저 첫 번째 1120도가 나타내는 동경을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개의 일반각을 읽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1120도가
동경이 320도의 동경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 여러분 얘는 360도가 몇 번 들어있을까요? 안에? 자, 2번이라고 하면 얘를 계산하면 720도죠. 자, 1120도가 되려면 아직 400도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 400도는 360도를 넘어가는 거니까 이 곱하기 2를 할 게 아니라 곱하기 3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곱하기 2를 하지 말고 곱하기 3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1080도고 얼마 부족하죠? 40도가 더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40도를 줬고 나니까 분명히 이 40도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0부터 180, 죄송합니다. 잘못됐네요. 여기 180도가 아니라 이렇게 360도 사이가 돼야 되겠죠? 네, 다시 40도는 분명히 0부터 360도 사이에 가기 맞기 때문에 얘는 올바르게 표현한 게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얘 동경을 한번 그려볼까요? 시초선이 있고요. 얘는 몇 바퀴? 자, 양의 방향으로 3바퀴 돈 다음에 40도만큼 더 간 거죠. 따라서 여기에 동경이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각의 일반각을 이제 마지막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적어보면 360도 곱하기, 자, 지금은 3바퀴였지만 그냥 이 각 XOP만 놓고 보면 이 동경 OP는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 2바퀴일 수도 있고 거꾸로일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뭘로 나타내자? N으로 나타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0도만큼 더 가면 되니까 이게 바로 일반각 표현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반드시 N은 정수다라는 말을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과를 놓고 보니까 위에서의 40도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옴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도는 360도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그쵸. 0개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0도니까 얼마가 부족하죠? 20도가 더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20은 분명히 0부터 360도 사이 각이니까 잘 표현한 게 맞죠? 자, 그러면 동경을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시초선이고요. 자, 한 바퀴도 돌지 않고 20만큼 올라간 곳에 동경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n으로 쓰고요. 플러스 20, 위에 있는 20을 내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n은 정수다 라고 적어주면 바로 요게 이 20도가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각이 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610도를 풀어보면요. 얘는 360도가 몇 개 들어있죠? 만약 2개라고 하면 얘는 720도가 되니까 610을 넘어서게 되겠죠. 그러면 뒤쪽에 마이너스 110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110도는 0부터 360도 각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시 360도에 아까 2는 너무 많았으니까 1만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360도가 되고 610도가 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250도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일반각을 표시할 텐데 어차피 얘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내려올 게 뻔하니까 바로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에 얼마다? 250도다. 그리고 n은 정수다.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요. 마이너스 290도는 역시 360도가 안에 몇 개 들어있을까요? 자, 마이너스 만약 0개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쪽을 계산하면 0이니까 뒤쪽에 마이너스 290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290도는 0부터 360도의 값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얼마를 넣어줘야 될까요? 자,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60이고 마이너스 290이 되기 위해서 70을 더해주면 되죠. 자, 이제 70은 0부터 360도 사이의 각이 맞으니까 잘 표현한 거죠. 따라서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에 70이 아래로 내려오면 플러스 70도가 되겠죠. n은 정수다. 얘가 일반각 표현이 되겠죠. 자, 마지막 마이너스 1700도입니다. 얘도 360도 곱하기 자, 몇 개? 마이너스 5개를 해주면 총 마이너스 1800도가 되죠. 여기에 플러스 100을 해야 17000이 되니까 마이너스 1700이 되니까 자, 근데 플러스 100은 0부터 100, 그 360도 사이의 값이 맞으니까 잘 표현한 거죠. 자, 따라서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에 얘가 내려오면 100도가 되겠죠. 그리고 n은 정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여기 글 함께 읽어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원점 O에서 X축의 양의 부분 자, X축의 양의 부분은 여기죠? 여기가 양의 방향이죠? 이 양의 부분을 뭐라 한다? 얘를 시초선으로 나타낸다. 자, 시초선으로 잡고 그리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위치에 따라서 제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나타낸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10도는 360도 곱하기 1에 50도만큼 추가적으로 간 게 410도죠. 따라서 410도를 여기 표현해 보면 360도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50도만큼 더 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뭐가 놓이게 된다? 동경 OP가 놓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동경 OP가 놓인 위치가 몇 사분면이죠, 현재? 제1사분면에 놓이게 되니까 이 410도는 몇 사분면 각이다? 1사분면 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방법대로 문제 2번을 풀어봅시다. 자, 풀어봤나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60도는 360도를 몇 번? 한 번 한 바퀴 돈 다음에 추가적으로 200도만큼 더 가야 되는 거죠. 자, 얘도 자,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선, 시초선 삼아서 돌려보면 자, 360도로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니까 한 바퀴 돌고
추가적으로 200도만큼 더 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90도, 180도에서 조금 더 가야 200도가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동경 OP가 놓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동경이 놓인 위치는 몇 사분면이다? 바로 3, 4분면에 놓였으니까 이 560도는 3, 4분면 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180도는 빠르게 해보면 자, 360도를 몇 번? 자, 3번 하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1080도죠. 자, 100도가 더 모자라네요. 100도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경 OX를 기준으로 몇 바퀴? 3바퀴를 돈 다음에 100도만큼 더 가야 되니까 90도에서 10도만큼 더 가면 바로 여기에 동경이 놓이게 되겠죠? 따라서 몇 사분면 각이다? 바로 제 2사분면 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이요. 3번이요. 자, 얘는 360도에서 어떻게? 자, 마이너스 1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60도죠. 얼마를 더해야 되냐면 335도를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얘도 그려보면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335도니까 90도, 180도, 270도 한 다음에 65도만큼 더 가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쯤에 동경이 놓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몇 사분면 각이다? 제 4사분면 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정석대로 풀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자, 실제로 여러분 마이너스 25도는 아까 앞에서 쉽게 표현이 됐죠. 어떻게? 바로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25도만큼 내려오면 이게 마이너스 25도죠. 따라서 바로 이렇게 쉽게 동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도 제 4사분면이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얘도 일단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해보면 360도에서 얼마를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60도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 310도니까 거꾸로 플러스 50도를 해주면 되겠죠? 또 연습을 좀 해보면 이 동경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한 바퀴니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자, 플러스 50이기 때문에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50만큼 올라가면 되겠죠. 자, 여기에 동경이 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사분면 각이다? 여기는 1사분면 자리니까 제 1사분면 각이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얘도 바로 마이너스 310도를 한번 해보면 자, 시계 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 거기서 40도를 더 가면 마이너스 31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바로 동경의 위치를 찾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값을 표현해 주는 연습을 계속 하기 위해서 위에처럼 푸는 방법을 그래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